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유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유 의사와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D-Day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대선이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 대선 그날 모든 결과가 집계되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 대리인을 뽑기 때문에 최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집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함이 일주일 내내 시장을 지배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속에서 저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투자 포인트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랜만에 등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서 나도 따라갈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역대급 저평가라는 이 키워드는 넘어설 수 있을지라는 고민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관점 알아보고 싶은데 앞으로 향후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매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쵸. 놀라운 일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마진율이죠. 지금 뭐 기아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10%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의 지금 마진율, OP 마진이 거의 20%에 육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3는 최근에 헤매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도대체 왜 이럴까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저평가의 원인인 한우 시스템도 살펴보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럼 저평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3 대비해서 왜 강한가? 그다음에 문제야 한우 시스템은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 수익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시죠. 아니 사실 자동차도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량 감소, 여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도 모두 주가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 지금 봐도 되는지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봐도 된다가 결론인데요. 네. 자, 수익성이 왜 다를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 타이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글로벌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놓으면 1위부터 3위는 압도적이고요. 네. 4위는 조금 차이가 나고 5위부터는 매출액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5위부터 한 7위까지는 또 고만고만하고요. 또 8위, 9위, 10위는 또 차이가 나고요.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 탑은 뭐 누가 뭐래도 최근에 이제 다른 쪽으로 더 유명한 미쉐린이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위는 그 일본 업체 브리지스톤이 2위고 그다음에 3위가 구디어 타이어 러버라고 하는 미국 업체입니다. 이 빅3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낮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 7, 8월 달 정도까지는 한국 타이어와 그다음에 미쉐린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변했는데 한국 타이어가 견조하게 버틸 구간에 이미 실적으로 인해서 미쉐린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는 그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한국 타이어의 이제 급락의 원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우 시스템 인수와 네. 관련된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업체인 뭐 구디어는 뭐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은 왜 안 좋아지고 있는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의 탄력 둔화. 미쉐린은 아무래도 유럽에 가장 많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고급차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쪽에 실적이 안 좋고 폭스바겐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미국 자동차는 견조하지만 미국 차들의 흐름은 견조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구디어 타이어 러버는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도 높고 이익도 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타이어는 한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차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다운됐지만 그렇지만 현재 구간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너무 놀랍더라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이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 역시 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정말 내로라할 수 있는 업체들도 주가의 하락을 목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의문점 통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오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수익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을 이제 살펴보자면 한국 타이어가 이제 두 가지 쪽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타이어 크기가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다른 업체들은 주춤거리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의 점유율이 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BMW라든지 네. 고급 차량으로 진입이 더 늘고 있는 전기 차량으로 진입이 늘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원가율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비용 증가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상하게도 원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을 잘 만들어주는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은 정체, 한국은 하락, 미국은 증가, 중국은 전기차로 폭발적인 증가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쪽의 차량 판매를 보시면 내연기관은 뭐 플랫하게 가는 흐름과 달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늘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전반적으로 타이어의 인치수가 커집니다. 차량이 무거워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휠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어의 고무량이 늘어나니까 네. 타이어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이게 만약에 트렌드라면 왜 글로벌 업체인 미쉐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움직이지 못했는데 한국 타이어는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을까를 보면 한국 타이어의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요. 타이어 중에서는 오이 타이어, 그 다음에 아리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이 타이어는 처음에 차 나올 때 붙여서 나오는 타이어예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단 말이죠.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건 아리 타이어, 교체용 타이어거든요. 근데 이런 쪽의 판매가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잘 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가성비에서 좀 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수익성 측면에서 더 두드러진 것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게 고인치 비중이 늘어나서 한국 타이어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림이고요. 이쪽의 그림을 보시면 매년 분기별로 원가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인데 자, 2024년이 맨 끝이에요.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적으로 원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4분기도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이 원가율 하락으로 인해서 한국 타이어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럼 왜 좋아졌느냐? 중국, 헝가리를 포함한 8대 공장이 있고 그런 8대 공장의 생산에서 현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아끼는 현상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다른 회사와 달리 수익성,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전체적인 트렌드, 고인치로 가는 트렌드에서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 통제는 잘 하면서 그래서 아마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 핵심은 비용 통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한국 타이어의 눈부신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결론 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정말 이 빅3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와 실적 하락 속에서도 이 타이어 친환경 차로의 전환 속이라는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원가 절감, 비용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점이 현 시점 한국 타이어를 정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장 큰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요, 저희가 한국 타이어를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문점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올해 5월이었죠. 이 한온 시스템을 좀 비싸게 인수하면서 주가가 무려 31% 가까이 내리급락을 했어요. 이게 한국 타이어 저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부담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온 시스템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한국 타이어가 돈 없는 회사인데 무리하게 샀을까? 그러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는 한온 시스템도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이게 정말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온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냐?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그냥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에어컨이에요. 근데 에어컨인데 여기가 뭘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냐면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캐펙스가 대폭 증가했고 그게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잘 팔릴 거야, 테슬라 관련주야 했을 때 엄청나게 주가가 점프업을 했다가 네. 테슬라의 판매도 뭐 약간 시들시들하고 수익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개발비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연차로 가던 하이브리드로 가던 EREV로 가던 전기차로 가던 모든 차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늘어난 한우 시스템의 그 부담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국 타이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우 시스템을 인수할 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한국 타이어 입장에선 이 사업을 가져가서 당장 타이어와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도 모든 차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 공조 시스템도 모든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면 네. 이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낼 수 있다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한국 타이어만큼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분기 단위로 지금 2조 5천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자,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고 공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건 말씀드렸던 캐펙스 비용 증가에 따른 하락입니다. 그러면서 부채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런데 소위 이제 이 개발 비용, R&D 비용과 캐펙스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기만 할까요? 이제는 서서히 회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 첫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아의 EV3, 그 다음에 EV4 이런 것들의 공조 시스템들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뿌리 씨앗들이 더 이상 부담이 되기보다는 서서히 이익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종목의 이름이 한라공조였죠. 네. 한라공조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그렇게 뭐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리더십이 생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베팅했을 때 이와 관련된 할인 요소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려가 아닌 점점 기대를 해야 될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 5월부터 한국 타이어의 주가를 잡아먹었던 한우 시스템. 하지만 이제는 뿌린 씨앗을 걷어들일 때 기대감까지 함께 품어봐야 하는 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의문점 모두 다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도출해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역대급 실적 발표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2위, 기관 순매수 1위입니다. 과연 저희도 오늘 따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뭐 급등하는 양상이라서 오늘 오른 가격에 당장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오늘 오르기 전에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면 네. 내년 실적 대비해서 3.8배 정도. 근데 오늘 올라서 이제 4배 정도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기업들이 4배, 5배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뭐 적정한 수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육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우 시스템의 부담만 뺀다면 저평가 분명하고요. 원가 관리 역량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경향적으로 트렌드적으로 타이어 무게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PR 5배, 그 다음에 PBR 0.6배를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증권사의 지금 목표가는 뭐 7만 원도 나와요. 네. 48,000원 정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의 뭐 급등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리셨다 사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많은 분들이 왜 매수할까, 어떤 강점이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 통해서 모두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